사건 현장 시간입니다.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스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현직 감독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자 야구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모 씨에게는 살인 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요. 오늘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야구계 얘기 먼저 해보죠. 충격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아 타이거스에서 김종국 전 감독 그리고 장정석 전 단장. 이렇게 현직 감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체가 그전에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직 프로야구 감독이 정말 직무를 수행 중에 갑자기 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렇게 받게 된 경우는 사전에 사실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기아의 김종국 전 감독과 그리고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국 전 감독의 경우에는 한 커피 업체로부터 이 기아 관련돼서 이 광고를 해주게 하겠다, 광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이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장 전 단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혐의 외에도 한 그 선수에 대해서 그 FA 계약을 체결을 하는 당시에 있어서 뭔가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혐의까지 더불어서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직 프로야구 감독이 이렇게 어떠한 개인의 비리, 그것도 금품 수수와 관련된 그러한 비리로 영장을 청구를 받은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일단 유죄 판단을 나온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기본적인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중앙지검 중요범죄 조사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이 수사가 어떤 식으로 쟁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일단은 중요범죄 수사부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좀 이러한 일반 배임수재죄 같은 경우에 왜 여기서 맡을까라는 좀 궁금점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사안에 따라서 배임수재, 뭐 배임증제 이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쟁점으로 이야기되는 것은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만 놓고 보면 사실 수사기관이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점을 얼마나 소명하느냐, 그것이 좀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를 할 정도면 관련된 증거는 어느 정도 좀 수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도 지금 이미 확보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경우에 그래도 이제 신분이 확실하고 또 죽어도 부정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얼마만큼의 증거를 확보해서 그걸 기반으로 두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소명하느냐, 이것이 가장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두 사람의 공모 여부도 하나의 또 쟁점이 실제로 이제 재판에 갔을 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석 전 단장의 경우에는 선수로부터 이제 금품 수수를 요구했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선수에 대해서 금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김 전 감독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업체로부터 그 액수를 달리해서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지금 혐의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두 사람이 동일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함께 받고 그렇게 우리가 좀 청탁을 받아서 그 광고권을 따내기 유리하게 해주자라는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금액을 차등하게 해서 함께 받았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뭐 그 부분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사실이 있느냐라는 것을 취재진이 오늘도 출석할 때 그리고 끝날 때 계속 질문을 했는데 답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어쨌든 구속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대비해서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기관에서 얼마만큼의 소명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려운 사실은 이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임수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돈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커피 업체 측 뭐 관련 사람들이 만약에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시기에 임박해서 기아와의 뭔가 광고권 관련한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광고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감독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한다라든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지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성공을 하고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진술이 정말 촘촘하게 다 준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지금 완강하게 특히 김 전 감독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수사 사실이 이제 구단 쪽에 그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 구단과 이제 감독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도 본인은 결백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 그러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지 결백을 주장할 또 방어권을 행사할 증거는 또 어느 정도는 있는지 이것도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현재로서는 이 감독 측에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감독 사상 찾아보기 힘든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구단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한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김 감독을 만나서 만남의 자리를 갖고 그 이후에 일단은 직무 정지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워낙 결백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별게 아닌 일로 잘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구단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영장 청구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사안이 심각하다.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일단은 현직 감독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하차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만 그 안에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팀 내에 이제 선수들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당사자라든지 굉장히 좀 일정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명도 아니고 감독과 단장은 그 팀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근데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팀 내에서는 굉장히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 입장에서도 구성원의 걱정을 끼쳐서 이제 사과한다라는 입장 표명도 전했고요. 준법 교육 강화에 더 힘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구단 측의 좀 잘못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하나 짚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말 감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왜 몰랐는지 그리고 조금은 안일하게 초반에 대처를 한 것 아닌지라는 좀 책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각 지금 적용된 혐의의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지켜보게 될 거고요. 구속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마도 오늘 밤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금 재판에 넘기면서 살인미수 혐의 그전에 얘기됐었던 것도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제기가 됐습니다. 배경 좀 살펴볼까요, 저희?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근데 더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더불어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살인미수는 사실 명확했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
사람의 목 부분을 흉기를 통해서 가격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미수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예견이 됐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더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불어 적용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폭력으로서 이렇게 선거 행위라든지 아니면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검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좀 이렇게 범행을 연습을 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범행 동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있죠. 맞습니다. 이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난을 겪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본인이 경제적으로 좀 곤궁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그런 와중에 건강까지 악화돼서 굉장히 자포자기의 심정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더불어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뭔가 극단적으로 정치 성향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과몰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현실과 이 본인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성의 끈을 좀 놓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비관한 나머지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건 확실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연습을 했다거나 그런 과정들도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나중에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이 좀 있게 되는 건지요? 일단은 우발적인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좀 낮게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범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다지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본인도 굉장히 나는 계획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연습까지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것은 정말 예견된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이 이제 아산에 근무를 하는데요. 아산에 본인 사무실 근처에 나무에 이렇게 목도리를 매놓고 실제로 이제 찌르는 연습까지 수차례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벌써 작년 9월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실행에 옮기는 행위까지 본인이 잘 준비를 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법원 단계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성하는 부분이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 형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검찰 발표를 보면 뭐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차를 같이 타고 동행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변명문이라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 기타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제 피의자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렌식을 해본 결과 그 범행이 있기 전에 빈번하게 연락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모두 포함을 하면 주변 인물 한 114명 정도를 경찰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파악하기로는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범행 관련해서는 공모한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일단은 공모 여부에 대해서 이 피의자에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해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진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공모를 한 사실은 없고 배후의 세력도 없다. 본인이 정말 본인의 이제 상황을 좀 비관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피습 사건이었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사건도 좀 간단하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 중학생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고 과거 행적까지 지금 계속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건데 뭐 여러 의혹들은 있습니다. 이 과거 행적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가 좀 진행 중인 건지요? 일단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장치에서 뭔가 범행에 대한 계획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뭐 숨겨놓은 흉기가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단은 노트북 등을 확보해
사법부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상대로 과거에 피의자가 어떠한 성향을 좀 보였는지, 이렇게 뭔가 좀 정치에 관련이 있었고 평소에도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부모 얘기해 주셨잖아요. 부모가 경찰 조사 당시에 배 의원의 보좌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경찰은 발표를 했는데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사과를 받은 적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과 여부가 중요한 겁니까? 일단은 뭐 사과 여부가 사실은 이제 문서화되면은 그것은 이제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 전달이 되면 그것은 좀 어느 정도의 합의의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경찰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이제 학생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가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더라 했는데 배현진 의원 측에서 본인을 비롯해서 보좌관 그 누구도 사과의 의사를 받은 바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고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보좌관한테 이제 본인이 보좌관이라고 밝히다 보니까 미안하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는 했는데요. 사실 이게 문서화돼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뭐 형량이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합의에 이르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 피의자 A군 중학생이 응급 입원 조처됐다는 것은 많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구속이 아니라 보호 입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럽니다.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사될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응급 입원은 3일 이내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의사의 이제 확인과 동의가 있으면 보호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보호 입원을 했다라는 것은 이 학생이 어쨌든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를 한 것이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보호 입원은 기한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학생이 입원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마저도 만약에 본인이 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호소하면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일단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이 되고요. 구속의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도 될 여지가 굉장히 낮고요. 아마도 소년범이기 때문에 성인이 이제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 소식 오늘의 사건 현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